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왈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인 헬레나라고 합니다. 한국을 너무도 사랑해서 꾸준히 왈칵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하는 시청자 중 하나입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만큼 여러 사연자분들도 한국을 통해 감동을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사연을 전해보면 어떨까 싶어 이렇게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헬레나님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셔서 채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뿌듯한 마음이 드네요. 오늘 전해주실 사연을 간단히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높은 산을 등산하면서 겪었던 사고와 함께 한국 한의학으로부터 느꼈던 감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해지는 사연이네요. 이제 헬레나님의 사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저는 영국 에든버러에서 태어나 지금도 살고 있으며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5살 때쯤 요식업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그 사업이 대박을 터뜨려서 영국의 중산층이라 불릴 만큼 넉넉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당연히 집에 돈이 많으니 제 교육에 부모님은 아낌없이 투자하였지요. 저는 어릴 적부터 남을 돕는 것에 뿌듯함을 항상 느꼈고 아프거나 힘든 사람들을 보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는 마음이 굴뚝만큼 컸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여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의예과에 진학하였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도 했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제 꿈도 실현을 하기 위해서였지요. 의예과 3학년쯤 되었을 때일까요? 공부만 파고들던 저는 어떤 인생의 변곡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부모님의 금지옥엽 같은 딸로 자라서 공부만 계속해오던 제게 어찌 보면 슬럼프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이 닥친 것이죠. 부모님의 보호만을 늘 받고 살다 보니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항상 힘들었어요.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온실 속 화초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구 아시죠? 그렇다고 약을 하거나 클럽은 전전하며 그런 일탈은 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도전의 첫 단추는 바로 대학 산악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일에는 의학 공부를 하고 주말만 되면 동아리원들과 산을 타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있는 다양한 산들을 등반했지요. 그러다 보니 좀 더 욕심이 생기는 거 있죠? 좀 더 크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시의적절하게 동아리에서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 등반 신청을 받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 바로 등반 신청을 했고 설레는 마음으로 히말라야로 향했습니다. 헬레나님의 진취적이고 용기 있는 도전이 참 멋져 보입니다. 히말라야 등반은 어땠나요? 등반에 올라가면서 순간순간 위험했던 적도 있었지만 무사히 정상까지 등반할 수 있었어요. 정상에서 보는 히말라야 산맥의 풍경을 보자니 마음이 웅장해지더군요. 새하얀 설경과 검은 암벽을 제 눈으로 직접 보니 순간 감격이 벅차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지곤 했어요. 자연의 위대함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제 나는 온실 속 화초가 아닌 험난한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혼자서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의 유명한 산맥 중 하나인 히말라야 산맥을 제잡고 여리한 발로 밟고 있다니요. 그 순간 조지 모어의 명언이 떠오르더군요. 인간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 세상을 여행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것을 발견한다. 이 산행이 저에겐 세상의 여행이며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모든 해답을 발견할 것만 같은 벅차오름을 느꼈답니다. 히말라야 등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군요. 헬레나님. 네, 맞습니다. 그런 벅차오름을 느끼고 저희 산행팀은 단체 사진을 찍고 바로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연의 시작은 하산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산행팀에서 유독 뒤처지는 여자 후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하산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조심 또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 길을 잃어버리면 찾기가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에 그 후배를 내려오면서 알뜰히 챙겼죠. 그때였습니다. 그 후배가 얼음 바닥을 헛디뎌 미끄러지려던 찰나에 제가 날라 그녀의 허리를 잡아챘습니다. 그러면서 제 발목은 얼음과 얼음 사이에 좁고 깊은 골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 산행팀은 전부 놀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앞만 발을 빼려고 발버둥을 치더라도 도저히 빠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넘어지려는 것을 잡아주었던 후배는 저에게 죄송하다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그 후배를 다독이며 걱정 말라고 연신 애를 썼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산행팀의 갖은 노력으로 얼음 양 옆에 모서리를 갉아내어 그 얼음골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헬레나님. 역시 남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집니다. 정말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산하면서 점점 끼었던 오른쪽 발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 정도이길래 발이 부어서 그런 거일 것이라고 대수로지 않게 여겼죠. 그렇게 별 생각 없이 하산하고 곧바로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탑승 후 사건의 심각성을 그때 깨달았어요. 발가락은 점차 물렁물렁해지고 감각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회색빛으로 점점 물드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부위에서 진물이 엄청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대생이어서 이것이 동상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실습 때 동상 입은 시체들을 많이 봤었고 사진 자료들도 많이 봤었거든요. 얼음골에 갇힌 그 15분이라는 시간이 제 발에 엄청난 타격을 준 것입니다. 저와 동료들은 이를 바로 승무원에게 알렸고 승무원은 제 발을 보고 사색이 되어서 즉각적으로 항공사 측에 연락을 취했어요. 그렇게 비행기가 영국 공항에 도착했고 항공사 직원들이 휠체어를 갖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걷지 못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짐작한 것이지요. 하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단지 아무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을 뿐이지요. 저는 즉시 구급차를 탄 채 빠르게 큰 대학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발은 회색빛이 점점 진해지더니 어느 순간 타고난 거뭇한 숲과 같은 색깔이 되었어요. 병원 의사들은 제 발가락들을 보더니 하나같이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건 절단밖에 답이 없다고 하더군요. 전 그 소리를 듣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이제야 히말라야를 등반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했던 제게, 어엿한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널리 이로운 영향력을 펼치고 싶던 제게 발가락 절단이라는 시련이 오다니요. 전 울면서 의사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절단은 하지 말고 치료하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요. 그들은 현재 의학체계에서는 동상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어요. 어떠한 방법이라도 좋으니 제발 절단만 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오열을 하며 빌었습니다. 의사 중 연차가 많아 보이는 한 분이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군요. 그러고는 저를 다른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시켰어요. 현 의학 체계에서는 치료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느 병원으로 이송되었나요? 해결책이 있긴 했던 건가요? 저는 영국의 한인타운인 뉴몰든의 한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의아해서 의심했습니다. 저는 평소 동양의학은 사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침을 놓아서 육체의 몸을 치료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의학과의 의대생으로서 침치료는 전혀 과학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양학으로는 동상을 치료할 수 없다고 하니 이곳에서 치료하는 것에 대해 의심이 가더라도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한의사가 제 발을 보더니 몇 번 갸우뚱거리더니 제 발가락에 거의 30에서 40개나 되는 침을 놓는 것입니다. 고민은 조금 한 것 같지만 그가 참은 침에서 느껴지는 속도와 기세는 절대적으로 고민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었어요. 확신에 찬 눈빛과 손목 스냅은 마치 저와 같은 환자를 많이 대했던 것만 같아 보였죠. 뒤 늦게 알게 되었는데 그 선생님은 한의사 경력이 35년이나 된 베테랑이며 동상치료 전문 한의사였습니다. 30개의 바늘 같은 침이 오전이 제 발가락에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각이 없었어요. 근데 웃기게도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숯덩이 같던 검은색은 점점 빠지면서 옅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죽음을 맛보았어요. 통증이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선생님은 그때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군. 그 한마디에서 오는 신뢰감이 얼마나 멋지고 존경스럽던지요. 양학을 배우고 신뢰했던 저에게는 실로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통증이 있을 시점부터는 침을 한 10개 정도 놓더라고요. 그러고 일주일 지나니 까맸던 피부는 뱀 허물 벗듯 떨어지고 안쪽에서부터 새살이 돋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2달이 되고 3달이 되었어요. 이 발이 동상을 입었던 말이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몰라보게 호전이 되었던 겁니다. 그 선생님은 마지막 치료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젊을 적 내 친구가 헬레나님처럼 동상을 입어 똑같이 발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왔었죠. 그때 저는 의료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동상을 치료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고 수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분야의 치료만큼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감사 인사를 얼마나 드렸는지 몰라요. 남의 아픔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교훈 삼아 연구에 집념했고 그 덕분에 제 발이 치료된 것에 대해 한의학에 대한 감사함까지 크게 느꼈죠. 처음에는 한의학에 대해 의심했지만 동양의학은 근거 없는 학문이라고 치부했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한의학은 달랐던 것이죠. 역시 명실상부한 세계 의료 1위 한국과 한국 의료진은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제 발을 살려준 한의학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한국인들이 이리도 훌륭한 학문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몇 번을 더 놀라워했지요.
이를 계기로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갈 생각을 갖고 있으며 한국어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양학뿐만 아니라 한의학에 대해서도 깊게 공부하고 배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릴 수 있는 의료인이 꼭 되고 말 거예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레나님의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먼 곳에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치료에 열을 다하시는 그 한의원 선생님, 참으로 훌륭하시고 존경스럽네요. 덕분에 이렇게 한국의 위상까지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